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게임 사용장애라는 것이 병이다라고 결정을 하였고, 그 진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게임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 사용 시간이라든지 빈도, 강도 혹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그런 조절 능력의 상실이 오는 경우. 두 번째는 게임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그 밖의 모든 활동보다 가장 우선시 될 때. 또 세 번째는 이런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학업이나 직업, 그 밖에 중요한 일상생활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과도한 게임을 12개월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게임 사용 장애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은 뇌의 특정 부위만 활성화가 됩니다. 반면에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보통 프로게이머를 연상시키게 되는데, 프로게이머와 게임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의 뇌 활성화가 달랐어요. 게임 중독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전략만 계속 쓰니까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서만 이제 뇌 후두엽 부위만 일부가 활성화된 반면에, 프로게이머들은 확률이나 전략을 굉장히 전술적으로 잘 짜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독이 아니라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중독자와 프로게이머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술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가 휴가 때나 쉬는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게임에 몰입해서 한 두세 시간 게임 한다고 해서 다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게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했다면 게임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심각한 손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조절할 수 없다면, 그때는 게임 중독을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고 중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학교를 안 간다든지, 먹지도 않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계속 게임을 한다든지, 쉬는 시간이나 주말이나 쉴 때, 방학 때는 게임을 좀 할 수 있지만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계속 게임에만 몰두해 있다든지, 그렇다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방해를 받고 지장이 생기는 거고, 기능 수준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게임 중독 상태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오는 청소년도 있고 성인들도 계신데요. 오자마자 바로 게임 그만두십시오 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게임 그만하라 그러면 병원에 안 오세요. 첫 번째는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왜 게임에 더 많이 빠지게 됐는지, 그 외에 다른 활동을 왜 할 수 없었는지,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특성 중에 좀 충동성이라든지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혹은 그게 결과가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게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걸로는 스트레스를 못 푼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인지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인지 왜곡된 부분을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상담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부모님께서 아이와의 관계 회복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이제 아이들로서는 다 잔소리로만 들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질 만큼 게임을 과도하게 했다면 그 사이에 뇌에 어떤 그 보상회로라든지 전두엽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든요. 그 정도가 되려면 보통 몇 년 이상 과도한 게임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회복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도 이 문제를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게임 말고 여러 가지 감각이나 신체를 자극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이나 문화 활동이나 디지털과 아날로그 활동을 좀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이 스스로 게임을 내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게임 일지를 써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대부분 놀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모 아이가 같이 이제 관계를 회복해서 게임 말고 다른 대안 활동들을 같이 정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게임 말고도 즐거운 활동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면 관계도 회복되고 게임 이외에 좋은 여가 활동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